네, 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의 정시 개별 면접 문제를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공주교대 면접의 특징을 잠깐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공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시사 관련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최근 한 4개년의 기출을 볼 때 항상 시사 관련 이슈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함의하는 바는 학생들이 뭔가 사회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지식이 있어야 하냐면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아이들에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능력을 길러주는 교사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2023학년도 문제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3법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주제가 함의하는 것은 새롭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런 것이 과학기술 윤리로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는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3법이란 인공지능은 사실 어떤 것을 학습할 때 반드시 배경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습할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것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하고 인공지능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관련해서 이슈라기보다는 좀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 은행권의, 이거 예시예요. 은행권의 마이데이터 관련 분야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주제가 함의하는 것은 이런 배경 지식 혹은 뭔가 각종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한다라고 할 때 배경에 쓰이는 것이 데이터 전처리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어, 알고 있다면 좋긴 하지만, 데이터 전처리 등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이거 다른 말로 마스킹이라고도 해요. 몰라도 문제를 풀 땐 지장이 없어요. 문제를 보게 되면 개인형 맞춤형 의료 서비스, 금융 서비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최적화된 학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핵심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학을 전공할, 그래서 교사가 될 사람들을 선발하는 전형에 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최적화된 학습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데이터가 개인의 민감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익명 데이터가 여러 기관에서 관리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상황 자체를 이 면접에서 제시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개별화 교육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의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한계라는 것이 같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교육대학교의 문제를 살펴볼게요. 문제에서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일반 시민들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일반 시민으로서 어떤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1번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준비한다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주교대 면접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찬반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학교라는 현장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고 그때 교사가 일종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각자 의견을 냈을 때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를 측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번 문항에서 찬반이나 이분법적 사고를 물어본다라고 해봅시다. 이 문항에선 두 가지 해설이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나와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이 나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측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술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든 항상 손실 혹은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발달해 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윤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 충분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 어떤 유출과 같은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 측면에서 찬성 그리고 반대 입장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입장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중요해요. 무기명화된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찬반 입장. 이 문장도 역시 이 문제에서도 찬반의 사고가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제가 간략하게 해설을 한다면 "예비 교사로서"라는 이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첫 번째 데이터 활용에 찬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각각 교사의 입장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비 교사의 입장에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고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무기명화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힌트처럼 최적화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고 정말 개개인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장점 혹은 찬성의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근거라고 한다면 인공지능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들 각각의 수준에만 맞춰서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면 개인별로 진도가 너무 상이해지고 이건 학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너무 상이해지거나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단체 생활 혹은 단체로 교육하는 것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하자면 공주교대 문제는 시사 이슈가 출제가 되는데 그런 시사 이슈, 즉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이런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사가 될 수 있는지를 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이나 인공지능과 같이 굉장히 최신 과학기술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찬반의 양론에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사고력을 측정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주교대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예비 교사로서의 가치관이나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모두 고려하는 사고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